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,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.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시장이 좀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투자자들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일단은 바로 그 펀드 플로우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. 지난주 수요일까지 좀 집계를 해봤을 때요. 한 주간에 미국 주식형 펀드에 무려 560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다라고 하는데요. 그러면서 역대급의 유입이 이번 한 주간에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이제 섹터별로 살펴보더라도요. IT 섹터에 68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라고 하거든요. 전주에는 기술주에서 순유출이 일어났었는데 한 주 만에 기술주 매수로 다시 한번 시장 환경이 전환한 셈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를 두고 바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스트래티지스트가 투자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좀 무시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렸는데요.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. 골디락스를 좀 기대를 하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스태그플레이션을 이 위험을 걱정할 정도로 매크로의 환경이 좀 전환이 됐다라고 분석을 했고요. 그리고 여기에 또 근거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좀 냉각되고 있음을 지적을 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요, 주식보다는 금이라든지 원자재 그리고 암호화폐 또 현금 등이 더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실제로 올해 원유가 나스닥 100 지수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전했습니다. 이렇게 여전히 좀 과열되고 있는 좀 시장의 환경이 되겠는데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될까? 결국은 또 나온 과열 신호가 되겠죠. 추가 상승에 그러면 관건이 어디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작년에 증시 랠리의 좀 원인, 그 근거를 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인플레이션이 일단 4% 미만으로 좀 하강이 되는 모습이 나왔고요. 그런 가운데서도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3%를 상회를 했습니다. 굉장히 경제 수준은 좋았다라고 보여지죠. 여기에 더해서 실업률도 4%를 좀 하회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연착륙을 향해서 순항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증시의 랠리를 이끌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앞으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또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까지 좀 작용했던 결과였고요. 그런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고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반등하고 있고 고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지난해 랠리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는 데서 저희가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은 BOA만이 아니고요. 주요 IB들 여러 곳에서 이 같은 좀 위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BMO 캐피털 마켓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좀 시사를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고요. 영국의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인플레이션 반등과 지표 악화에 대해서 좀 무신경하다라는 또 분석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.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앞으로 뭐를 봐야 될까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. 첫 번째는 침체 위험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요,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완만한, 그러니까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한 20-30% 정도는 하락을 했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염두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. 통상적으로 또 침체 전에 어떻게 본다면 증시가 마지막에 또 불을 뿜는 경향이 있습니다. 지금이 그런 상황은 아닐지 좀 살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여기에 대해서 최근 5개월간 S&P 500 지수가 25%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1930년대 이후에 10번만 발생했던 그런 놀라운 랠리가 되겠습니다. 그렇지만 지난 1999년,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무너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침체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다가 그 정도로 가파른 반등이 나왔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도 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참고적으로 뉴욕 연방은행에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1년 후의 침체 확률이 58%로 지표가 생성된 이후로 꽤 높은 수준을 또 유지를 하고 있는 점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살펴야 하는 지표라고 보여집니다. 두 번째 앞으로 봐야 할 지표는요. 추가 매수 여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의 주체가 뭐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미국의 가계들의 주식 비중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.
팬데믹 고점이 한 42% 정도였거든요. 근데 여기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그리고 가계의 매수 여력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간의 좀 괴리를 보더라도 AI 광풍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의 밸류에이션보다도 좀 과도하게 가계들이,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이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좀 반영이 돼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증시 전체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저희가 미리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시장과 관련한 얘기 살펴봤고요.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한 얘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AI 소프트웨어로 좀 각광을 받던 어도비가 가이던스 부진에 급락했다는 내용,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어도비의 주가가 무려 14% 가깝게 급락을 했습니다. 결국은 이제 매출 가이던스가 이 컨센서스보다 좀 낮았던 점이 실망감으로 좀 해석이 됐고요. 여기에 더해서 물론 이제 AI 수혜주로 꼽히고 있지만은 또 이 업계에서 경쟁이 좀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위협도 부각이 됐습니다.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요, AI 기술을 자사 소프트웨어에 접목을 해서 시장 지배력을 좀 강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은 여기에 또 반대로 뭐 미드전이라든지 이렇게 생성형 AI를 활용한 새로운 앱들이 많이 좀 나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도비의 아성을 좀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실제로 작년에 어도비의 주가도 77%나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AI 수혜주로서의 기대감을 반영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. 하지만은 실제로 자사 플랫폼들의 AI를 통한 수익화는 좀 초기 단계다라는 또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HSBC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의 경쟁 우위를 갖고 있던 이 회사였는데 AI가 이 같은 진입 장벽을 좀 훼손하고 있다라면서 경쟁 심화에 대한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. 네, 어도비와 관련한 좀 궁금증을 좀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도비의 급락, AI 모멘텀의 전체적인 훼손을 의미를 할까?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은 말씀드릴 점은 어도비가 AI 관련주 그 종목군들의 애매한 상황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. 결국은 어쨌든 간에 수혜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. 하지만은 당장 어떻게 이를 통해서 돈을 벌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. 어도비의 어떤 가이던스 부진 그리고 주가 급락이 AI 모멘텀 전체의 이 모멘텀 훼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저희가 이 어도비의 실적을 보면서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냐 역시 몇 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첫 번째로는 저희가 기대치를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.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요, AI를 통한 이미지 생성 앱인 파이어플라이에 대한 저변도 굉장히 좀 넓은 그런 상황입니다. 하지만은 이 앱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 말 또는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수익성 확대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거든요. 참고적으로 최근에 BOA가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700에서 640달러로 내렸습니다. 근데 비슷한 이유를 들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생성형 AI 관련한 앱이 있는 거는 맞는데 이를 통해서 돈을 벌 시점은 조금은 기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좀 눈높이를 낮추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AI 수혜주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대치를 조금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요, 저희가 AI 모멘텀의 전체적인 사이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. 첫 번째로 1단계로는요, 인프라 그리고 서버를 까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관련된 서비스가 뜰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로는 로봇을 위시로 한 이제 하드웨어가 다시 한번 좀 뜰 예정인데요. 결국은 1단계에 속하는 것이 뭐 엔비디아가 될 수 있을 것이고, 어도비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2단계에 좀 속할 수가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즉, 자신의 이제 관심 기업이 이 중에 어느 단계, 어느 사이클에 좀 속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, 경쟁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천하의 어도비도 AI 전문 기업들의 위협을 좀 걱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시장에서 나올 만큼 이 업계에서의 좀 경쟁도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. 어도비도 시가총액이 340조 원 정도나 됩니다. 뭐 빅테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특히 이런 기업들은 본업을 계속해서 좀 잘 하면서 AI를 적절히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. 그것이 시장이 기대하는 모습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